이 히알루론산이 듬뿍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들 요즘 많습니다. 네. 좀 끈적끈적거리면서 네. 광차가 반질. 나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데 히알루론산 자체가 수분을 한 30에서 1000배 정도를 쭉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은 바다다 생각하시면 돼요. 히알루론산이 바다다. 아니 바람 빠지는- 바다도 물이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선생님. 요즘 정말 피부 탄력이 그냥 아래로 뚝뚝 떨어져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럴 때 이렇게 피부 탄력을 지켜주는 삼총사 있습니다. 콜라겐, 엘라스틴, 자, 그리고 히알루론산. 자, 오늘은요, 수분을 아주 그냥 쫙쫙 끌어당겨서 피부를 아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한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알루론산,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 알고 싶어요. 이 히알루론산은요, 1934년에 네. 소의 눈에서 처음 발견한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소의 눈이요? 네. 그러니까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는 몸 전체에 분포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화장품이나 네. 뭐 여러 가지 인공 눈물이나 관절 뭐 여러 군데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깊다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역사가 깊네요. 그렇죠. 1930년대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100년 전에 그렇죠. 아, 발견된 이런 성분이 물질인데.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자, 히알루론산 뭐 대충 설명을 앞서 해주셨지만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네.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한다라고 수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자체가 수분을 한 30에서 1000배 정도를 쫙 끌어당겨요. 어머, 그러면 정말 탱글탱글해지겠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피부과 의사니까 피부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피부의 안쪽에 아까 얘기한 그 삼총사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이 있는데 이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은 이 히알루론산의 바다에 둥둥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은 바다다 생각하시면 돼요. 히알루론산이 바다다. 네. 어렸을 때는 피부가 터질 듯이 탱글탱글하잖아요. 그게 히알루론산이 탱글탱글 많아서 그래요. 젤리 같은 성분. 젤리 같은 성분. 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히알루론산, 뭐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빠지는 거는 당연히 잘 알고 그렇죠. 계시고 네. 이 젤리 성분이 빠지면서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아니 바람 빠지는 바다도 물이 빠지나요? 요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는 우리 피부에 수분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충전소 같은. 네, 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 전공은 아니지만 네. 제가 학생 때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더듬어서. 네, 눈 안쪽에 그 점액질이 있거든요. 그것도 히알루론산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눈 겉쪽에 눈물 있잖아요. 눈물막이 그렇죠.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네네. 피부 안에만 히알루론산이 빠지는 게 아니라 네네. 눈 쪽에 있는 점액도 많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항상 파우치에 눈물약을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관절. 관절. 그쵸, 나이 들면. 네,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렇게 점액질이 그렇죠. 있거든요. 점액질이 있죠. 그게 또 히알루론산 성분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빠진다 그랬잖아요. 빠지다 보니까 이 관절에 있는 연골도 퇴행해 가면서 그렇죠. 물도 빠지니까 아무래도 마찰이 될 가능성이 더 뭔가 많아지겠죠. 또 뻑뻑할 것 같아요. 네, 얘기만 들어도. 그러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히알루론산이 듬뿍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들 요즘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써보면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끈적끈적거리면서 네. 거울로 봐서는 왠지 피부가 광차가 반질? 나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데 제가 제대로 느낀 건가요? 뭐 어떻습니까? 사실 아까 히알루론산이 어디 있다 그랬죠? 우리 피부에서 진피 쪽. 진피증. 근데 히알루론산을 피부에 바른다고 해서 진피까지 도달을 할까요? 히알루론산은 생각보다 분자량이 크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내 이렇게 꺼진 그 볼살이라든지 이런 거를 채우기에는 히알루론산은 역부족이다. 아, 그러면 불가능하다. 그냥 그때 발랐을 당시에만 그 재질 때문에 뭔가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피부가 좋아진 거는 아니겠네요. 그걸 발랐다고 해서. 그렇기는 한데 히알루론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핫 이슈가 되는 거는 또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침투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쵸, 침투가 안 히알루론산 되잖아요. 자체가 굉장히 보습 효과가 좋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피부의 각질층의 보습을 해주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진피까지는 안 가도 그렇죠. 요 피부 표면의 각질층까지는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네, 그러니까 한다. 이제 반짝반짝해 보이고 좀 건조한 것도 해결이 개선되는 되고. 느낌이 들고. 오, 그러면은 안 바르는 것보다는 바르는 게 그럼요. 훨씬 낫네요. 그럼요. 네. 자, 요즘은 히알루론산 원액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이제 시중에서 판매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쓰던 화장품에 그 이 원액을 같이 섞어서 쓰면 뭐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히알루론산 원액이라고 하는 게 정제수 한 99%에 네네. 히알루론산 한 1% 정도 넣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액이라기보다는 그쵸. 굉장히 순수한 히알루론산, 그죠. 다른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냥 히알루론산만 들어있는 거. 네. 그렇다고 근데 그게 100%는 아니라는 네. 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화장품하고 섞어서 쓰는 네네.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원액이라는 것보다는 나 히알루론산을 좀 발라서 촉촉하게 하고 싶어라는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원액이란데 뭔가 너무 방점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크게 의미는 안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정말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히알루론산이 이제 들어있는 영양제 요것도 같이 복용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먹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바르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먹는 걸로 보충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 네네. 영양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요새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건조한 사람들은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두 가지 하면 다 하겠죠? 좋기는 네네. 하겠지만 저는 먹는 것보다는 바르는 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먹는 왜냐하면 것보단. 제가 좀 너무 보수적인 사람인가 싶기는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뭐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하기는 하지만 이 히알루론산 먹는 거는 조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이 효과를 아직은 속단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자면 고르자면. 바르는 거를 먼저 해보고 네. 그걸로 안 되면 먹는 영양제도 한번 고려를 해봐라 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피부과를 가면은 이 히알루론산을 뭔가 피부 속에 우리가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직접 이렇게 진피층까지 도달하게끔 해주는 방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들을 쓰시나요? 요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냥 일단 제일 고전적인 방법으로 필러 같은 걸로 이제 주입을 하는 거, 피부 깊숙이 주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네. 반면에 표면에다가 넣는 방법. 표면에. 표면은 부작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표면에는 많이 넣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사로 넣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레이저도 종류가 많겠죠.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바르는 방법.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구멍을 아무리 깊이 뚫어도 이 약물의 로스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약물의 이제 네. 손실. 그래서 주사를 직접 넣는 것보다는 게. 이제 손실이 좀 많은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요새 약간 이제 보완을 해서 나오는 게 펌핑 팁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서 네. 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음압. 쭉 빨아당긴 후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네네. 요것도 주사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손실은 있어요. 하지만 통증이 좀 덜하다는 덜하다.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간이네요. 네, 중간이에요. 네. 그냥 이제 도포해서 구멍 내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간다. 대신 이 팁 값이 또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비용이 좀 더 든다. 뭐든 아주 완벽한 거는 없네요. 네. 장단점을 다 그래서, 갖추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제 얼굴은요, 그냥 주사로 해요. 참아야죠. 잘 참으시잖아요.
자, 우리 피부 속에서 이 수분을 꽉 잡아서 아주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해주는 이 히알루론산, 뭐 혹시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있을까요?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안쪽에 있는 게 없어지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는데. 네, 관절염도 생기고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네네. 굳이 여기에 그래서 답을 드리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 결국은 그거는 진피가 아니라 각질층이거든요. 각질층의 수분이라도 잘 지키면 네. 피부의 노화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평소에 혹시 물을 많이 네, 마시면 물 좀 많이 어떨까요? 먹고 그다음에 네. 이제 온도, 아. 실내 온도 너무 높지 않게 하고 적정 습도를 온도. 잘 맞춰주고 네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분 가득 피부를 위해서 꼭 지켜야 할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 함께 해주신 분들 더 예뻐지는 방법 따로 있다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네, 자, 예뻐지는 굿라이프에 궁금하신 점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